안녕하십니까.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특히 불교계에서는 복 많이 받으라는 그런 덕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어느 사찰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부자 되십시오 하는 말이 또 한창 덕담으로 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지으십시오, 또 부자 되십시오 하는 그런 덕담들이 불자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불자라면은 덕 많이 닦으십시오, 덕을 많이 닦아서, 덕을 많이 쌓아서, 서류를 많이 쌓아서 수익에 좀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는 게 맞는 용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흔히들 정보, 자, 갑진년 새해에는, 갑진년에는 얼마나 복을 많이 받든지, 또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덕을 많이 닦든지, 특히 금전하고 금품하고 연결되어 있는 복을 많이 받든지 부자 되십시오 하는 것은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야 된다, 이런 내용하고 결정이 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농경시대,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살던 시대에도 얼마나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또 그 정보를 활용을 해서 쌓은 경험, 노하우가 얼마나 농사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은 그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 풍장이냐 풍년이냐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됐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는 완전히 정보화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경험은 그렇게 중요시 안 해요. 누가 양질의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복이 되기도 하고, 또 덕이 되기도 하고, 재물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요, 인터넷이 발전해가지고 그 경험이 없어도요, 다 해결돼요. 제가 농사를 한번 지어보니까 뭐 경험이 없어도 유튜브 방송에 볼 것 같으면은 다 나와요.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방법, 배추를 심는 방법, 배추를 기르는 방법, 배추를 먹는 방법 다 나와. 그것만 잘 정보를 습득할 것 같으면
동사를 경험이 없어도 어떻게 지을 수가 있다.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음식을 잘합니다. 왜? 냉장고에다가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를 딱 붙여놓고, 안 그러면 휴대폰을 딱 켜놓고 거기에 안내에 따라서 간을 맞추고 재료를 넣을 것 같으면은 맛있는 된장찌개가 되고 맛있는 나물 반찬이 돼요. 그게 정보화 시대의 미래입니다. 그러면은 정보를 어떤 정보가 가장 좋은 정보냐 할 것 같으면은 불교계에서 추구하는 좋은 정보는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오용나게 찌들지 말고 내가 내 스스로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품을 제공하고 먼저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법을 준수하면서 내가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다 인욕하면서 내 나름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면서 정진을 해야 돼요. 정진하면서 또 정진할 것 같으면은 자연히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내 마음이 선정이 될 것 같으면은 생활에 지혜가 생겨난다. 그런 지혜의 삶은 육바라밀을 실천할 것 같으면은 지혜의 삶의 지혜가 생겨난다. 그럴 것 같으면은 부수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부수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육각입니다. 육각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은 자연히 복도 생기고 부자도 되고 덕을 쌓는 삶, 그게 육각의 삶입니다. 참,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기를 제 머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다 이랬죠. 그 약속을 오늘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머리를 먼저 설명하기 이전에 앞서서 말씀드려야 할 것은 옛날 우리 조상들은 정보를 취득할 적에 정보를 얻을 적에 우리 신체 부분에서 그게 제일 높은 곳 머리에다가 안테나를 씌웠어요. 안테나를 씌워놨단 말입니다. 옛날 선비들은 볼 것 같으면은 대부분 선비들이 머리를 길러서 그 머리 끝에다가 위에 머리 탁 정수리 부분에다가 상투를 틀었어요. 상투를 틀면서 상투가 풀리지 말았고 그 꽂는 곳을 물체를 뭐라고 하냐면은 동곳이다. 동곳인데 동곳이 재료가 뭐로 된 줄 압니까? 금이나 은이나 호박이나 수정이나 그런 동곳을 다 사용했어요. 장관들은 그런 동곳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금이나 은이나 호박이나 수정이나 이것들은 다 그 물체들은 육각입니다. 보석은 육각이에요. 이래요. 보석은 분자가 육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꽂아가지고 안테나를 삼아가지고 그것을 정보를
다 얻었던 거예요. 그럼 남자분들, 사대분들은 그렇게 정보를 얻지만은 그러면은 가정에서 가정을 지키는 아내자들, 부인들, 여자들은 정보를 어떻게 얻느냐 할 같으면은 여자들은 정수리에다가 안테나를 씌운 것이 아니고 머리 뒷부분에다가 안테나를 씌웠어요. 그게 그 쪽지 머리 한 사람들 같으면은 비닐을 꽂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왜 여자분들은 뒤 꽁지에다가 그걸 붙여놨느냐 할 것이면은 여자분들은 고개를 숙이고 살 것이면은 그 부분이 목 부분이 그게 뒷목 부분이 즉 안테나가 돼요. 그래서 그 안테나를 그렇게 뒤에 씌웠다는 겁니다. 역시 부녀자들이 뒤에 꽂혀 있는 비녀 역시 금이나 음이나 보석으로 한된 비닐을 꽂았다. 뒷꽂이라는 말도 있는데 뒷꽂이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요즘 정보가 참 난해한 정보들이 많죠. 받아들이도 그죠? 요즘 이게 뭐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 모르는데 이번 설에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이 한 1000만 명쯤 나간다 이래요. 1000만 명이 해외에 나갈 것 같으면은 우리 국민의 4분의 1이 해외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외를 너무 좋아해요. 그죠? 국내도 제대로 다 못 돌아보는데 그건 뭐냐? 우리 정부가 왜곡된 정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대부분의 해외 여행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가정주부들이 합니다. 가정주부들이 비녀를 꽂는 그 머리를 할까요? 생물을 해가지고 비녀를 꽂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부인들이 보살들이 머리는 대부분 볼 것 같으면은 곱슬머리를 만듭니다. 곱슬머리는 인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곱슬머리가 있기도 하지만은 우리 한국인, 우리 그 여진족들, 그죠? 우리 조상이 몽골족 아닙니까? 그지? 이 사람들은 대부분 머리가 곱슬머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곱슬머리를 만들어요. 소위 파마하는 걸 가지고 곱슬머리를 만들거든요. 해외에서 곱슬머리를 파마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국민이 바로 우리나라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참 웃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정보를 취득하는 머리카락 안테나를 전체에다가 곱슬머리를 다 구부려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정상적인 정보를 취득하지 않고 내가 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팜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주위로 오용나기 찌든 정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여러분들에게 해봅니다. 그럼 처사님들은 남자분들은 어떠느냐? 남자분들 요새 상투 틀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남자들은 상투 안 털어요. 남자들도 생머리를 그냥 유지하지만은 안위에는 상투를 안 들기 때문에 정보를 좀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탐진치 삼독심에 짜져있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런 견해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들의 머리는 어떻습니까? 스님들의 머리는 삭발하죠. 삭발할 것 같으면은 제 머리하고 비슷한 머리 아닙니까? 그죠? 제 머리하고 비슷한 머리. 그래서 스님들이 뭐렇게 해요? 머리카락을 스님들이 무명초다 그래. 무명초. 이게 머리카락이 오욕락을 불러들이는 장애물. 무명초다. 무명이 있었어. 무명이 들어온다. 오용락이 들어온다. 그래서 싹 밀어가지고 민머리를 딱 만들어 놓고면은 그게 오용락이 돌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머리가 민머리가 가만히 하면 뭐 생각납니까? 여러분들이 태비 난청지게 갈 것 같으면은 접시 안테나를 씌우죠. 접시 안테나는 오목형입니다. 오목형. 오목형에서 거기서 오목하게 해야 그 전파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무슨 파라보라 안테나? 그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파라보라 안테나의 반대 개념이 이는 스님들의 머리는 볼록 머리가 아니고 오목 머리가 아니고 볼록 머리죠. 그죠? 머리가 역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파라보라 안테나의 반대 역으로 되어 있는 머리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오용락에 찌든 정보를 다 쳐부순다. 뿌리친다. 내부순다. 요 개념이 스님들의 머리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제 머리는요? 제 머리는 이게 저는 머리를 옆머리하고 뒷머리를 치지만은 윗머리는 안 깎습니다. 깎을 게 없어요. 이게 젊었을 시절에는 저도 머리가 얼마나 으시든지 그럼 옛날에 코대 연탄불에 제 고장이를 달구었어. 그 머리를 고대 한 머리를 해야만이 머리가 차분하게 붙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요 머리를 삭발할 필요 없어요. 깨끗하다. 그래서 전에 여러 스님들을 만나 뵙고 또 제 은사 스님이 출가하기를 종용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출가를 안 했는데 그때마다 큰 스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는 머리가 조금 있으면은 내 머리만큼 된다.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머리를 잘 깎았어요. 이렇게 그 머리 된다. 그래 그게 천상 타고난 머리다. 좋다. 출가 안 해도 된다. 그래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머리를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윗머리 부분에는 요즘 들어서는 기계도 안 되고 칼도 안 되고 머리를 안 깎고 있습니다. 그 자부해요. 나는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는 배척해야 돼. 오용락에 빠진 정보는 배척해야 되고 육바라밀 육각의 정보를 얻어야 그 삶이
행복하고 또 그 삶이 보람 있는 삶이 된다. 그게 육바람일 실천입니다.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고 또 인욕하고 또 선정하고 정진하고 그러면 삶의 지으시는 게 그게 육각의 삶이다. 그래 육각의 삶을 살게 될 같으면은 자연히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활이 윤택해지고 복이 생겨난다. 요 말을 오늘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정초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맨날 내가 돈을 쫓아서 복을 받고 부자가 되려고 몸부림칠 같으면은 더욱더 고통스럽고 고통이 빠져요. 그게 사바세의 삶이란 겁니까? 근데 그 사바세의 삶을 지금은 싹 고칠 것 같으면은 예의를 좀 부릴 것 같으면은 내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될 것 같으면은 자연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회는 불국정토가 된다. 불국정토는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보살의 삶을 불국정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갑진년사에는 여러 말을 끝없이 서로 베풀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따뜻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곡히 축원드리면서 오늘은 쓸데없는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한번 쭉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육바람일 행을 실천하는 육각의 삶을 살아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동고시 비녀가 뭐로 된다고요? 보석, 금, 은, 호박, 진주 등 보석으로 되겠다. 그 보석은 다이아몬드처럼 육각으로 되기 때문에 그 동고시나 비녀를 다 그 보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들었다. 그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